네, 다시 한번 좀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비 중1부터 예비 고2까지, 현고2까지요. 현고2까지 총괄을 하고 있는 총괄원장 이용관이라고 합니다. 네, 좀 목소리를 깔아봤고요. 네, 사실 오늘 제가 좀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한 상태거든요. 왜 긴장을 했냐면 예비 중2의 어머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물론 준비는 많이 했지만 이게 좀 좋은 정보들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물론 학원 설명회이다 보니까 학원 홍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학원 홍보도 학원 홍보지만 최대한 좀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했고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설명회 막 이렇게 무뚝뚝하게 막 조용하게 그렇게 설명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같이 서로 뭐 갑자기 궁금한 게 갑자기 생기시거나 그러면 언제라도 그냥 뭐 손들고 발언하시고 그러시는 설명회 전 좋습니다. 그렇게 좀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 대표님이 항상 저한테 지금 설명회 앞에 그 서두 인사를 한 10분 정도를 항상 약속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의 한 30분을 하셨는데, 한 번 넘게 하셨는데, 저보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제가 좀 빨리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또 오래 계시면 안 되잖아요. 점심 식사도 하셔야 되고, 최대한 좀 스피드하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 지금 아까부터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이 화면이 뭐냐면, 지금 현재 고1과 현재 고2, 그 아이들이 6월 달에 본 모의고사 성적들이에요. 그래서 좀 잘 본 아이들 꽤 많죠. 꽤 많아요. 지금 여기는 안 붙여놨는데 현재 4층에 저희 연발음하고 본관에 가면은 교실마다 저희가 쫙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자랑질입니다. 자랑질이고요. 심혈을 기울여 제가 이게 커튼 이걸 만들어봤거든요. 그거 괜찮았나 모르겠네요.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거든요. 자, 저희가 드디어 이제 바른 국어라는 걸 런칭을 합니다. 런칭을 하고요. 사실 언바른 국어학원은 고등부 전문 학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고등부 전문 학원으로 벌써 꽤 오랫동안 이 지역 안에서 어쨌든 터줏대감 역할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러다가 작년부터 원래 이제 이 중3은 계속 했었고 고1 올라가는 중3들은 근데 이제 작년에 중2를 처음 스타트를 했어요. 작년에.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중1까지 이제 스타트를 합니다. 스타트를 해서 완벽한 중등 전문 학원이 런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관도 여기 3층에 좀 전에 아마 엘리베이터 타고 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제가 대표장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옮기자면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요번에 새롭게 정말 꾸민 겁니다. 정말 친환경 소재로만 좀 이루어진 교실들이고요. 최대한 아이들 좀 건강까지도 생각한 그런 교실입니다. 자, 이제 예비 중이죠. 예비 중이에요. 벌써 이제 예비 중입니다. 벌써 그 코올리기의 어떤 우리 애기들이 벌써 중2 같아요. 막 그 과거에 막 그 애기 때 막 그 모습이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중2 애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예비 중2 애들 처음에 딱 첫날 딱 보잖아요. 정말 애기 같아요. 너무 애기예요, 애기. 막 제가 뭐라고 못하겠어요. 뭐라고 하면 울까봐 뭐라고도 못하겠고 너무 애기라서 제가 고등부만 계속 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애기들 같아서 귀여워 죽겠어요. 귀여워 죽겠는데 어쨌든 그 예비 중2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셉을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아요. 중2만 준비하냐? 중3도 준비하고 고등국어도 준비하는 그게 저희 학원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선제공격이라는 한번 요 사자성어를 한번 넣어봤고요. 먼저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지만 사실 거기에 고등국어를 저희가 좀 녹일 거거든요. 많이는 아니지만 많이는 못 녹여요. 애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녹여서 고등국어까지 같이 진행할 겁니다. 자, 이제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제가 그 말씀 드려야 되는데 여기 앞에 화면이 뭐 조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 PPT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집에 보시면 앞부분에다가 저희가 PPT를 컬러로 해가지고 죄송해요. PPT를 그 복사해가지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면 그 자료집 앞부분하고 같이 보시면 조금 더 빨리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2028 대학 입시제도 간단하게 말할게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 2028은 아니에요. 2028 아니고 지금 현재 고1들이 이제 2028인데 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느냐? 2028이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너무 많이 입시가 바뀌어가지고 요게 지금 현재 이제 중2 올라오는 아이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서 제가 좀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먼저 수능 체제가 좀 바뀌었죠. 수능 체제 모두 동일한 과목을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한다. 이게 대체 뭔 얘기냐? 이 얘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고2까지, 지금 현 고2예요. 현 고2. 현 고2까지는 수능을 볼 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봐요. 공통 과목은 누구나 다 봐야 되는 거고 선택 과목은 합법과정문, 언어와 매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거예요.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 뭔지 아실까요? 애들이 문법을 포기해요. 문법 안 해요. 특히 중위권 밑에 아이들은 문법을 안 해요. 상위권 아이들은 무조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거든요. 이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가 문법이에요. 그래서 상위권들은 문법 싸움인 거고 중하위권 아이들은 문법은 아예 버리는 거고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거를 교육부에서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안 되겠다 싶어서 공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 수능으로 다시 컴백한 거예요. 옛날 수능으로. 그래서 그냥 모든 학생들이 합법과 언어, 독서와 장문, 문학을 다 보는 거예요. 그냥 선택 과목이라는 게 없어요. 자,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수능 보기 바로 전날까지도 문법 공부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능 바로 보기 전날까지도 그 누구도 문법 못 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 고1들은요. 저희가 원래 작년 고2들, 아니 지금 고2들은 고2 올라올 때 저희가 문법이라는 분야를 수업 시간에 뺐어요. 현 고2들은 뺐었거든요. 얘는 안 해도 되니까요. 할 애들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고1들은 고2 올라가면서 문법도 정규 수업 중에 진행을 합니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문법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거죠. 자, 내신이죠. 이번에 내신을 5등급 체제로 바꿨다. 얼마 전에 뭐 PD수첩인가요? 추정뉴스뿐인가요? 거기에도 나왔었는데 이 내신 5등급 체제가 물론 선진국화된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평가라는 게 문제죠. 절대평가라면 뭐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은 더 심화됐습니다. 왜 심화됐냐면 2등급 애들은 죽거든요. 진짜. 옛날에 9등급제일 때 2등급이면 그래도 잘했네 소리가 나와요. 근데 지금 5등급 체제에서 2등급이면 못한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원래 9등급제라면 4%, 7%, 12% 이렇게 해서 등급을 9등급으로 나눕니다. 원래면 요 밑에는 제가 생략을 한 거예요. 생략을 한 거고 원래 9등급인데 이제 5등급 체제로 바뀌면서 서울 좋아요. 딱 보기엔 되게 좋아 보여요. 와! 2등급 맞을 성적이면 이제는 1등급 맞을 수 있네요. 그죠?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2등급 보세요. 2등급이 9등급제일 때 몇 등급까지 2등급으로 올라오는지 4등급도 2등급으로 올라와요. 그럼 2등급 잘한 거예요? 못한 거죠. 9등급제에서 4등급이면 솔직히 공부 안 한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문제점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되게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분명 내신으로 가는 우리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이니까 제가 이런 용어는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내신으로만 대학 가는 걸 무슨 시라고 하죠? 수시라고 해요. 그죠? 수시. 내신으로만 대학 가는 걸 수시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수시에 성균관대 합격선이 나왔거든요. 물론 뚜껑은 좀 더 열어봐야 돼요. 좀 더 열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성균관대에서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1 쉼표 2가 아니에요. 1 쉼표 2가 아니에요. 1.2예요. 1.2. 그러니까 2등급 맞으면 인서울 힘들다는 얘기죠. 내신 2등급 인서울 힘들어요. 물론 못 간다는 아닙니다. 못 간다는 아니지만 되게 힘들 거예요. 내신으로, 수시로.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점. 수시 전형의 수능 최저를 높인다. 그러니까 내신에 2등급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걸러야 되잖아요. 대학 입장에서는 걸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걸어버리는 거죠. 높게 걸어버리는 거죠. 수능 최저라는 건 이런 거예요. 수시로 이미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수능 시험을 못 봐버리면 아무리 합격됐다 하더라도 합격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능 최저거든요. 근데 수능 최저를 높인대요.
이미 높였어요. 이번 연도 4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4월 달에 서울권에서 이 수능 최저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높아져요. 구글링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별로 면접이나 서류 심사 등을 추가한다. 수시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이나 서류 심사를 합니다. 내신으로만 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특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이었는데 6월 달에 서울대에서 발표한 거 보셨을까요? 서울대에서 엄청난 이슈를 하나 발표를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들은 서울대학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수시임에도 불구하고 면접, SNU라고 하는 면접이 있거든요. 서울대에서 만든 거예요. 서울대 만든 거. 네, 그거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 들어가요, 이거. 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돈 잡아먹는 거예요. 솔직히 면접 아이한테 혼자 준비시킬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있는 컨설팅 업체 찾아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면접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서류 준비? 아이 혼자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컨설팅 업체 또 문 두드려야 되잖아요. 스타 강사들만 돈 버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정시 얘기해 볼게요. 정시라 하면 원래는 수능으로만 대학을 가는 거예요. 원래는 한방싸움이죠. 한방싸움. 열심히 공부해서 한방에 딱 가는 건데 그 정시에서 비율을 40% 이상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학교 입학을 40% 이상 유지하겠다. 근데 이거 함정 있죠. 엄청난 함정이죠. 여기서 정시 비율 40% 이상 유지하겠다라는 말은 어디까지 합친 걸까요? 지방대학까지 합친 거죠. 지방대학까지. 인서울로만 따지면 정시 비율 32% 나옵니다. 인서울만 따지자면. 그러니까 정시의 문이 절대 넓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넓어진 듯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지금부터 아마 우리 아이는 괜찮아. 경상남도 합천군 보내면 돼.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없잖아요. 다 일반 어쨌든 서울권이잖아요. 무조건 서울권이잖아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정시 비율 4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래도 32%인데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문제죠. 정시는 곧 내신이다. 원래는 아닙니다. 정시는 곧 수능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는 정시는 곧 내신. 고등학교 내신을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내신을 보겠대요. 이미 서울대, 연대, 고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학교가 움직였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도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학 정원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정시로 일단 200명을 뽑아요. 2배수라고 하거든요. 200명을 뽑아놔요. 뽑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신 성적으로 위에서부터 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이 두 가지인 거예요. 1차 전형과 2차 전형이 있는 거예요. 1차 전형은 수능으로만 2배수 뽑고 그 다음에 2차 전형 가면 내신으로 거기서 또 반타작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2 애들은 지금 고2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쌤, 전 정시파예요. 전 정시로 대학 갈 거예요. 그러니 내신 공부 안 할래요.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현 고2까지는. 근데 고1부터는 아니에요. 아무리 정시로 간다 해도 인서울을 노린다면 내신 끝까지 잡아야 돼요. 최소한 2등급은 만들어놔야 돼요. 정말 최소한. 그래야 인서울 갈 수 있어요. 자, 뭐 좀 먼 나라 얘기였죠? 아직은 좀 시간 있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중등국어와 고등국어를 좀 비교를 할게요. 이번엔 조금 덜 먼 나라 얘기를 할게요. 조금 덜 먼 나라. 자, 중등과 고등국어가 많이 차이 난다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보를 좀 많이 드리고 싶었다고. 맨날 차이 많이 나. 하늘과 땅 차이야. 너무 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자료집을 이용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료집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자, 자료집에 앞부분에 PPT 복사한 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쭉쭉쭉쭉 넘기시다 보면 페이지 넘버링이 되어 있는 자료집이 등장을 해요. 페이지 넘버링이 되어 있는. 자, 거기서부터 이제 저랑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바뀌느냐? 먼저 첫 번째, 양이 늘어나는데 그 양은 문학으로 예를 들을게요. 제가 29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자, 넘버링 29페이지, 페이지 넘버링 29페이지를 펼쳐주시면 거기에 문학이 나와 있습니다.
문항이 나와 있는데 왼쪽 오른쪽 제가 나눠놨죠. 한쪽은 중등국어고요. 한쪽은 고등국어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시험 범위 작품이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작품이에요. 똑같은 시험 범위 작품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중등국어, 한쪽에서는 고등국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트 안에 들어간 작품의 수가 달라요. 그리고 보기 박스 안에 들어간 것도 달라요. 객관식의 길이도 달라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저희가 중학교 내신 대비는요. 중학교 내신 대비는 직전 대비까지 해서 5주를 잡아요. 5주, 직전 대비까지 해서 5주. 그런데 고등학교는 내신 대비 몇 주 잡는지 아세요? 직전 대비까지 해서 7주 잡아요. 7주. 왜 7주나 잡냐? 사실요. 학교에서 나오는 내신 시험 범위만 할 거면 4주면 끝나요. 4주면 끝나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 뭐 하느냐? 외부 작품들을 해요. 내신인데 외부 작품들을 끄집어와요. 왜냐면 학교에서도 정말 애들한테 시험지 낼 때 그래 당연히 이 정도는 알겠지 하면서 외부 작품을 막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다 그 시험지 안에다 쏟아 넣는 거예요. 그 모 여고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죠. 죄송해요. 모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는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간 작품이 14개였어요. 문학 작품이 14개. 사실 그것도 많거든요. 근데 시험지에 나온 작품 수가 48개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오늘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그거 고등국어 쪽에 있는 문학 문제 한번 슬쩍 한번 풀어봐라고 할 거예요. 안 풀겠죠. 그냥 풀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깊이 얘기를 할게요. 문법으로 예를 들게요. 문법 37페이지인데 역시 마찬가지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져 있습니다. 한쪽은 중등국어고 한쪽은 고등국어예요. 역시 여기서도 키포인트는 같은 시험 범위예요. 의문의 변동, 의문의 체계라고 하는 같은 시험 범위예요. 문법이에요. 근데 오른쪽 왼쪽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애들이 일단 많이 읽어야겠지요. 객관식의 길이가 굉장히 길고요. 선택지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중등국어에 대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암기만 잘해도 어느 정도 나온다. 중등국어가 틀린 말 아니거든요. 암기만 잘해도 어느 정도는 나와요. A등급 초반까지는 나와요. 근데 고등국어는 암기만 해서는 1등급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이 문해력이 좀 받침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해력 하니까 또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 쌤 우리 애가 문해력이 좀 없어가지고 좀 낮아가지고 뭐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고민이에요 라고도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정말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욕하셔도 되거든요. 책 읽기에는 늦었어요 어머님들. 늦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책 읽기는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지 아세요? 중학교 1학년까지 끝내야 돼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 서점 가서 교보문고 가서 뭐 책 이렇게 두꺼운 거 가져가지고 그걸 막 읽고 그거에 대해서 막 쓰고 있고 늦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끝났어요. 제가 현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할 시간 없어요. 차라리 그거 할 시간에 고등국어에 나오는 독서 지문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거 읽히시는 게 나아요. 절대 교보문고 독서하지 마세요. 그리고 애들 또 어머님도 오해하시는데 우리 애가 문해력이 낮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진짜 오해입니다. 애들 문해력 절대 낮지 않습니다. 문해력이 없어요. 낮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제가 정말 놀란 게 물론 중2 애들한테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2 애들한테 클리닉을 하다 보면 애들이 문제 질문을 하잖아요. 문제 질문을 하면 선생님 이 문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럼 뭔지 보면요. 뭔지 아세요? 다음 중 나머지와 이질적인 것은 이질의 뜻을 몰라요. 몰라요. 미치겠다니까요. 네. 그렇다니까요. 제가 왜 모르는지 알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애들 왜 모르는지 알아요. 애들 솔직히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폰이 문제잖아요. 이거 큰 문제예요 진짜. 저희가 가정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저하고 지금 어머니들하고 약간 연배가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학생 때 만약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 그랬거든요. 편지 썼어요. 네. 아, 안 그랬어요? 편지 썼어요. 노란색 편지 사와가지고, 제가 노란색 좋아했거든요. 노란색 편지 사와가지고 거기다가 막 깨알같이 막 너를 처음 본 순간 밤하늘이 펴진다 막 이거 썼어요. 네. 써가지고 아침에 막 기다리고 있다가 막 그 여학생 오면은 버스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편지 치고 막 도망가고 막 이랬거든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어느 정도는 생겨요. 연애 많이 하는 애들이 문해력 좋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 만나요. 그럼 뭐부터 해요? 야, 너 핸드폰 번호 뭐야? 그래, 알았어. 저장하죠. 그리고 집에 가서 뭐해요? 자음 고음만으로 문장을 만들죠. 히읗 막 이런 거 만들어요. 그런 걸 보내요. 그러니까 그게 문해력이 당연히 없죠.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생소한 분야. 이번에는 독서로 예를 들을게요. 이게 제가 말한 고등 독서거든요. 40페이지 보일래요? 40페이지. 역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놨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런데 이번엔 좀 달라요. 이번엔 중등과 고등을 왼쪽 오른쪽 나눈 게 아닙니다. 이번엔 고1과 고3을 왼쪽 오른쪽 나눈 거예요. 아니 쌤이 이번엔 중등이 없어요. 네, 당연히 없지요. 중등엔 독서가 없거든요. 아예 없어요. 아예 이 분야 자체가 없어요. 이거를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런 걸 처음 접하면 애들 정말 당황합니다. 제가 아직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아직은 어머님들은 괜찮아요. 어머님들은 정말 괜찮아요. 제가 며칠 있다가 이제 예비 중3 설명회를 할 건데 예비 중3 설명회 할 때는 저 이렇게 나긋나긋하지 않습니다. 저 되게 직설적이거든요. 되게 직설적인데 제가 화나는 게 뭐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올라오는 애들, 특히 3월 달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고등부 이제 3월 달에 막 들어오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저희 학원은 매주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매주 봐요. 근데 그 모의고사를 딱 줘요. 자, 풀어. 쌤, 저 이거 처음 풀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쌤, 무슨 문제가 45문제나 돼요? 쌤, 이거 어떻게 80분 동안 풀어요? 말도 안 돼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요. 왜 수학은 미적분까지 선행하면서 왜 국어는 선행을 안 하나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자, 짜증내하는 게 뭐냐면 만만히 봤던 국어가 발목 잡는 거예요. 발목 잡힌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물론 아직 중2라서 아직은 좀 시간이 있지만 중3 올라가면서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 전에 최소한 모의고사가 뭔지, 모의고사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그걸 보여줘야죠, 애들한테. 교보문고 가서 이따시만한 책 읽는 시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흥분을 해버렸어요. 이런 게 고등국어예요, 이런 게.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들 이 독서 분야 있잖아요. 그거 일부러 제가 정말 선별한 거거든요. 조세 정책을 일부러 선별했어요. 세금 얘기. 관심 많으시잖아요.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뺏어가요? 내가 피 땀 흘려 번 돈인데 왜 뺏어가요? 왜? 저도 세금 엄청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조세 정책 나중에 한번 좀 잠 안 오실 때 수면제 드시지 마시고 그런 거 좀 읽어보시면 참 잘 옵니다. 애들의 마음도 이해가 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급에 대한 비교를 해볼게요. 등급에 대한 비교. 하필이면 지금 우리 분당권은 중학교 1학년들이 아쉬운데 시험을 딱 한 번만 보죠. 중학교 1학년들 2학기 기말인가요? 그때 딱 한 번 봅니다. 그것도 너무 아쉬워요. 전 좀 4번 정도 그래도 봐야 되는데. 근데 중학교 2학년 가면 이제 보통 4번을 봅니다. 물론 2번 보는 학교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4번을 봅니다.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A등급 잘한 거죠. 못한 거 아니에요. A등급 잘한 겁니다. 근데 제가 평균을 내보니 한 학교에서 A등급이 평균입니다. 평균 39.6% 정도 나옵니다. 한 학교에서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그러면 40명이 100명으로 가정하고 40명으로 잡아볼게요. 40명 A 맞았어요. 잘한 거죠. 근데 이 애들이 고등국어로 올라갑니다. 고등국어에는 1등급이 아까 5등급제에서 1등급이 10%거든요. 2등급이 24%. 그러면 40명의 아이들이 쭉 그대로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그 중에 10명 정도의 아이들만 1등급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아이들은 2등급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아직은 내신을 뭐 1학년 내신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좀 꿈과 희망에 부풀어져 계실 거라 믿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첫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를 봐왔어요. A등급 맞았어요. 잘했다고 칭찬해줘야죠. 당연히 잘한 거니까요. 근데 아이 데리고 한우 사줄 정도는 아닙니다. 예. 1++급 한우 정도 아닙니다. 한돈 정도. 한돈 정도 사주세요. 아이고 잘했다. 그래 요즘 국내산 삼겹살 맛있다. 하면서 한돈 정도 사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 들어가면 그땐 수원에 유명한 거 아죠? 갑오정 가세요. 갑오정 아십니까? 되게 유명하거든요. 저 옛날 살던 동네에 있었던 건데 되게 유명해요. 거기에서 한우 사주세요. 자, 이 말은 즉슨 중등국어 A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는 말아달라는 겁니다. 잘한 건 맞지만 우리 아이의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중요한 점수가 아닙니다. 암기만 잘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자, 평가 방식이 변화되죠. 평가 방식이 요게 지금 중학교 지금 2025년 요번 중3 애들이에요. 중3 애들이 그 각 학교에서 1등급 비율이에요. 죄송해요. A등급 비율이에요. A등급 비율이고 42.9%네요. 42.9%가 나오고요. 절대평가죠. 90점만 넣으면 무조건 A를 줘요. 그죠? 뭐 잘한 거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요. 상대평가로 바뀌죠.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지금 이게 이번 새로운 고1 올라오는 아이들 기준이에요. 새로운 고1 올라오는 아이들 기준에 각 학교의 1등급 명수 10%니까요. 곱하기 10하면 그 학교 명수 나오는 거죠. 계산하기 쉬워요. 그래서 10%씩 쭉 따져봤을 때 24.6명이라는 평균이 나옵니다. 42.9%의 아이들이 A등급을 맞다가 각 학교에 24.6명만 1등급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저희 학원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오히려 이건 좀 짧을 것 같네요. 네.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는 스텝제로 운영을 합니다. 스텝. 여기서 스텝이라는 건 뭐냐면, 교재 한 권이 끝나면 스텝 1이 끝나는 거예요. 스텝 하나 끝나고, 다음 교재로 넘어가면 다른 새로운 스텝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국어는 수학과는 좀 달라요. 수학과는 좀 다르고 수학은 단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식 뭐 A 플러스 B에 뭐 이걸 못 외우면 다음 수업을 못 듣는다 이런 게 있는데 국어는 약간 달라요. 약간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온다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한 분야 빼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 분야 빼고는 문법 빼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요건 연간컬이에요. 연간컬이고 일단 저희가 12월 마지막 주 주말 마지막 주 주말 27일인가요? 네, 그때부터 이제 스텝 1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스텝 1하고 스텝 2는 예비 과정이에요. 예비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이제 올라온 아이들이 죄송합니다만 잘해봤자 얼마나 잘할까요? 전 모르겠어요. 애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무슨 레벨로 뭐 최상위반 뭐 정규반 전 그거 나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애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 2개월 동안 예비 과정을 진행합니다. 레벨 편성 없이 똑같이 가르칩니다. 똑같이 우리 아이들을 2달 동안 가르친 다음 2월 마지막 주에 분기고사 즉 레벨 테스트를 봅니다. 배운 걸 가지고 예비 과정 때 배운 걸 가지고 저희는 뭘 판단하고 싶냐면 이 아이의 뭐 장래성, 뭐 미래성, 뭐 창의력 이딴 거 안 봅니다. 이딴 거 안 봅니다. 뭘 보냐? 2개월 동안 얼마나 성실했냐를 보고 싶어요. 성실했냐. 그래서 정말 배운 거 위주로만 될 거예요. 그러면 성실한 아이들이라면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앞으로도 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이제 최상위반으로 올리는 거고 아직은 조금은 성실도가 조금은 부족한 아이들은 일단 정규반으로 계속하다가 또 분기고사 보고 다시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하다가 4월 첫째 주부터 이제 중간고사가 들어갑니다. 중간고사 들어가고
5월 첫째 주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내신 대비는 5주입니다. 5주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스텝 4, 그 다음에 기말고사 역시 또 5주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2학기 들어가면서 7월, 8월 그러다 8월 셋째 주에 중간고사 들어가고요. 역시 5주 그리고 쭈쭈쭈 또 진행하다가 11월 셋째 주에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고요. 역시 5주 진행하다가 이제 예비 중3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내신 대비를 모든 학교를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모든 학교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냐면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내신 대비를 결정하기 전에 학교를 결정하기 전에 그 해당 학교 재원생 중에 저희 재원생들이 5명 이상이라면 내신 대비반은 개설을 합니다. 내신 대비반 나중에 아니다 자료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봐보세요. 자료집에 저희가 중학교 3학년 거 그 저기 뭐지 내신 분석 자료를 넣어놨거든요. 중학교 2학년 죄송해요. 중학교 2학년 내신 분석 자료 넣어놨는데 그 학교들을 작년에 한 거예요. 작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올해 한 거예요. 올해 내신 대비를 한 거고 이거는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왜냐면 5명 이상의 학교가 조금씩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자 만약에 그럼 우리 아이가 내신 대비 학교가 아니다. 우리 아이가 재원생 5명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그래도 한번 맡았는데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하냐면 내신 대비 교재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소수 학교라도 1명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내신 대비 교재 만들어줍니다. 내신 대비 교재 만들어주고 주중에 클리닉으로 그 교재 본인이 푼 걸 가지고 옵니다. 물론 내신 대비 기간 중에는 내신 대비 학교들 때문에 수업은 불가합니다. 주말 수업은 불가해요. 그러니까 휴원이 되겠죠. 휴원을 하더라도 매주 클리닉 올 수 있습니다. 학원에 매주 올 수 있어요. 절대 막지 않아요. 오히려 오라고 해요. 제발 좀 와라. 제발 좀 와라. 왜냐면 본인이 내신 대비 교재 받아갔으면 그거 푸는 거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응답할 거 질의응답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과외식으로 개별 지도까지 클리닉을 이용해서 클리닉이 있다 제가 좀 더 또 디테일을 설명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내신 대비를 이끌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 5주 동안 끝나고 나면 여기 잠시 휴원했던 애들이 다시 복귀 그리고 다시 스텝으로 쭉 가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스텝 1이 27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이번 달 27일부터 개강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 과정이에요. 예비 과정. 그래서 예비 A반, B반, C반, D반 이렇게 4반만 개강을 합니다. 4반만 개강을 하고 한 반당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한 반당 12명, 맥시멈 12명까지만 받을 거예요. 한 반당 맥시멈 12명까지 받을 거고 증반 없습니다. 증반 없습니다. 딱 12명으로 스텝 1은 12명으로 끝낼 거예요. 한 반당 12명으로 끝낼 거고 자 그러다가 이제 레벨 테스트 2월 말에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비 과정 끝나고 나서 레벨 테스트로 이제 정규반과 S반으로 나눌 겁니다. S반으로 나눌 거고 누구 한 번 말씀드려죠. 만약에요. 자 만약에 우리 아이가 A반이다. 즉 토요일 10시다. 그러면 토요일 10시에 오면 되는데 만약에 몸이 갑자기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케줄이 꼬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못 와요. 만약에 못 왔어요. 그러면 B, C, D 어느 반으로 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반으로 와도 그러니까 임시 이동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학원에 전화만 주세요. 학원에 전화 주셔가지고 어느 반으로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4개 반을 다 오는 게 아닙니다. 4개 반 중에 하나만 오는 거예요. 아니 꼭 그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그럼 이제 뭘 배우느냐? 이제 배우는 걸 말씀드릴게요. 문학한 시간, 문법한 시간, 독서한 시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학은 기본 개념부터 시작할 거예요. 기본 개념부터. 우리 아이들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잘 놀았죠. 네, 잘 놀았어요. 제가 봤을 때 잘 놀았어요. 잘 놀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서 일단 기본 개념부터 문학 들어갈 거고 역시 문법도 기본 개념부터. 근데 보통은 기본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부터 들어가거든요. 음은 뭐 기억력 이거부터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품사부터 들어갈 거예요. 왜 품사부터 들어가느냐? 중학교 1학기, 중2 1학기 내신 시험 범위가 품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타켓으로 잡아가지고 품사부터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독서. 자, 이게 저는 포인트를 좀 두고 싶은데 이용우생이라고 돼 있죠? 이용우생. 제 이름이 이용관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용우생 뭔지 아시죠? 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걸 하자요. 그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걸 하자. 그래서 독서를 하긴 하는데 교보문고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그런 거 안 합니다. 저희 그런 거 안 해요. 수능 독서와 교과서 독서를 번갈아 가며 진행을 할 거예요. 수능 독서라고 하면 실제 수능 모의고사죠. 고등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 거기에 나오는 비문학 지문. 비문학이 독서거든요. 비문학 지문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이고 교과서 독서는 조금만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중국어 고등부가 이제 어떻게 수업 방식,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자, 저희는 무조건 예술과제 가십니다. 무조건 예술과제입니다. 예술과제. 아니 쌤 배우지도 않은 걸 어떻게 풀어요? 배우지도 않은 걸. 네, 배우지도 않은 거 틀려오라고 푸는 거예요. 틀려오라고. 본인이 수업 때 내용을 수업 때 할 내용을 미리 한번 읽어오는 사람과 그냥 오는 사람은 수업의 흡수력이 달라요. 그래서 최소한 틀려도 좋다. 읽어와라. 오늘 할 내용이 이번 주말에 할 내용이 무엇인지 최소한 너희들 알고 와라. 그렇게 해서 예술과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과제를 가지고 주말에 이제 수업 토요일 일요일 그때 수업 때 본인이 푼 걸 가지고 선생님의 수업과 같이 비교하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채워나가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클리닉이 있고요. 요렇게가 한 세트예요. 요렇게 한 주의 세트. 자, 문법은 품사부터 단어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음은 문장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릴 거예요. 어머님들 나중에 저희 학원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정말로. 근데 나중에 어떤 국어학원을 보내시더라도 제발 이 질문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 하시는 동시에 그 학원에서 이 어머니 잘 모르시는구나 라고 지레짐작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 문법을 어느 정도면 끝낼 수 있어요? 라는 질문하지 마세요. 그거 학원 강사들이 어머님들 딱 판단합니다. 이 어머니 잘 모른다. 이럽니다. 문법은 끝내는 게 없습니다. 끝낸다는 기준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바로 전날까지도 하게 될 거라고요. 계속 돌립니다. 계속 돌려요. 물론 한 바퀴 돌릴 때마다 조금씩 심화된 것들을 넣겠죠. 그렇게 해서 고등문법의 최대한 근사치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3에 올라가게 되면 완벽한 고등문법으로 휘몰아치는 겁니다. 자, 실제 문법 교재입니다. 저희 실제 문법 교재고요. 만약에 어머님들 우리 교재를 좀 보고 싶다. 우리 학원 교재를 저희는 무조건 자체 교재거든요. 외부 교재 절대 안 써요. 시험 때부터도 마찬가지고 다 자체 교재인데 보고 싶으시면 좀 이따가 저희 그 엘리베이터 여기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저희가 교재를 쫙 깔아놓을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자유롭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문법 교재는 이렇게 먼저 이론들을 실어놔요. 이론들을 실어놓고, 자, 이런 문제들을 본인이 먼저 예술과제로 풀어오는 거예요. 틀려도 돼요. 무조건 맞춰오라는 게 아니에요. 틀려도 돼요. 단 이게 저희한테는 중요합니다. 정답의 근거라는 칸이 반드시 문제 밑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감으로 푸는 아이들. 대충 그냥 이거 3번인 것 같은데 3번 찍고 와요. 그거 안 돼요. 왜 3번이라고 생각하는지 단 한 문장이라도 좋아요. 여기다가 근거를 적어오게 시켜요. 이거 안 적어오면 문제 안 풀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렇게 할 거예요. 모든 문제에 전부 이 정답의 근거가 다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써야 돼요. 자, 이제 독서 말씀드릴게요. 왜 아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냐고 했냐면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일단 수능 독서. 자, 격주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능 독서는 교과서 독서 격주예요. 격주로 진행하는데 수능 독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생들이 실제 보는 모의고사를 중3 수준으로 저희가 약간 변형을 할 거예요. 중3 수준. 너무 어려운 거라면 아이들 진짜 그냥 나자빠지거든요. 나 못해. 나는 국어는 나의 운명이 아닌가 봐. 막 이러면서 포기해버려요. 근데 일단 지금 중2기 때문에 중3 수준의 비문학으로 저희가 만들 거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읽어오는 겁니다. 읽어오는 거예요. 먼저 예술과제니까. 그런데 읽어올 때 반드시 여기 보시면 논리로 접근한다. 이유를 꼭 적어오게끔 시킬 거예요. 문제를 풀 때도. 그리고 문단 요약하는 것도 시킬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배경 지식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더 읽을 거리라든가 이런 걸 또 넣어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능 독서 교재가 되어 있어요. 수능 독서입니다. 교과서 독서가 아니고 수능 독서예요. 이게 지문이고요. 이게 독서예요. 이게 비문학이에요. 자, 이 독서를 읽으면서 본인이 문단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물론 선생님이 해주시겠죠. 수업 때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고 어휘들 어려운 어휘들까지 같이 적어놨습니다. 아이들이 좀 읽기 좀 편하도록. 네. 이렇게 읽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정답의 근거 꼭 적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중이는 이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문제를 푼 다음에 뒷장을 딱 넘기면 이게 있어요. 각 문단별로 정리할 수 있게 해놨어요. 빈칸도 채우기도 하고 OX 문제를 넣어놓기도 하고 앞에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내용 정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내용 정리할 수 있게 그리고 어휘까지 본인이 어떤 어휘를 좀 어려워하는데 그런 어휘까지도 이런 뭐 줄긋기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어휘 파악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교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수능 독서예요. 자, 이제 교과서 독서. 이게 저희의 핵심 무기입니다. 핵심 무기인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중2를 작년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중2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게 바로 이 독서였거든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아마 어머님들이 안 계셨다면 저희는 고민 안 했을걸요. 그냥 무조건 수능 독서로 다 때렸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근데 어머님들이 니즈가 있어요. 무슨 니즈가 있냐? 그래도 뭔가 독서를 좀 책을 읽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요런 니즈가 있어요. 근데 저희도 학원이기 때문에 그런 니즈를 좀 충족을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필요 없는 독서 제발 하지 말자. 필요 없는 교본고 독서 하지 말자. 그래서 합의점을 찾은 게 뭐냐면 바로 교과서 독서였어요. 교과서는 여기서 나는 교과서는 무슨 교과서냐면 바로 이거예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예요. 고등학교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 교과서요. 정말 잘 만들어진 교과서들이에요. 학교 교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 교과서. 거기에 있는 작품들은 정말 많은 GP리언들이 검수해서 정말 엑기스 정말 좋은 것들만 쫙 모아놓은 게 교과서잖아요. 거기에도 수많은 비문학 작품들이 많습니다. 예술, 인문, 과학, 기술, 교과서 안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걸 썩힙니까? 그 좋은 걸. 그 교과서 지문들을 가져와서 독서를 하는 겁니다. 읽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요. 그 교과서 안에는 꼭 뭐가 있냐? 학습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습활동에 보면 서술형, 논술형, 뭐 토론하는 거, 토의하는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응용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실제 교재를 볼게요. 이게 교과서 독서 교재거든요. 교과서 독서 교재. 스마트폰 중독. 이게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쭉 먼저 이걸 저희가 맨 첫 주차 이거 첫 주차 교재거든요. 첫 주차 교재로 실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제발 좀 스마트폰을 그만하라고. 저희 의도입니다. 어쨌든 스마트폰 중독 이거에 대해서 교과서를 옮겨놓은 겁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배경 지식 또 뭐 어휘 풀이 생각 넓히는 거 그런 걸 쭉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미지들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애들이 좀 재밌어 하라고 이미지를 많이 넣어놨고 요걸 아이들이 먼저 읽어요. 그 다음에 이게 학활동이에요. 이걸 아이들이 쓰는 거예요. 써와야 돼요. 서술형, 논술형 따로 준비할 필요 없어요. 이게 서술형, 논술형이에요. 여기다가 본인이 직접 쓰고 뭐 여기 이 교과서에서 얘기한 방안들 막 쓰고 내가 생각한 해결 방안 뭐 이런 거 쓰고 그래도 뭐 생각 막 이런 거 쓰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지문을 막 해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문을 막 해독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을 읽어왔다는 전제하에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생각은 어때? 여기에 뭐 중심은 뭐 같아? 여기에서 그럼 너희들은 스마트폰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때려 부셔야 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과서 독서를 진행할 거예요. 저희는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독서 재료는 교과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문학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 문학은 아이들이 가장 빨리 포기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빨리 포기해요. 왜냐하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는데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빨리 해요. 그래서 문학을 이렇게 할 거예요.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실까요? 그렇죠. 맞아요. 백설이라고 분이세요. 자, 이분이 어머니 대답 조금만 듣게 하시지. 제가 좀 뭘 걸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맞추신 분은 원비! 막 이러면서 그러려고 했는데 자, 백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학 수업을 해요. 그럼 이렇게 할 거예요. 백석은 말이야 평화부터 출생이야. 거기에서 뭐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 집안 환경이었고 그래서 만주로 이사를 했는데 일본 유학도 갔다 왔어. 그런데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기생차여와 사랑을 했다. 이런 거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한 10분인데 20분인데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를 보는 거죠. 시를 보면 그 백석의 시에는 항상 방언이 나와요. 사투리가 나오죠. 그럼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이 방언이 어느 지역 사투리일 것 같아? 바로 답 나오죠. 평안북도요. 고향이니까요. 사랑과 운명에 대해서 얘기했다? 일제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운명에 대해서 얘기했다? 왜 그럴 것 같아? 유부남인데 기생자여와 사랑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옛날 말로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문학 수업을 최대한 끌어갈 거예요. 자, 요게 문학 교재예요. 일단 기본 개념, 이게 예비과정 교재거든요. 예비과정 교재. 그러다 보니까 기본 개념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들을 이렇게 실어놓고 그러니까 예시 작품들도 좀 많이 실어놓고. 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클리닉 얘기예요. 저희 학원의 또 하나의 무기죠. 클리닉.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뭐라고까지 애들한테 얘기하냐면, 야, 니들 수업은 빠져도 클리닉은 절대 빠지지 마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클리닉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자,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클리닉은 보충 수업, 예를 들면 과제를 안 해와서 뭐 수업 시간에 떠들어서 이런 걸로 남기는 클리닉 아닙니다. 보충 수업 개념 아니에요. 1대1 클리닉입니다. 수업 형태 아닙니다. 과외식 클리닉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주중 클리닉의 방법이 있고 주말 클리닉의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요. 주중 클리닉을 선택해도 되고 주말 클리닉을 선택해도 됩니다. 주중 클리닉은 수요일부터 금요일 3시 반부터 늦어도 8시까지 오면 돼요. 끝나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만 오면 돼요. 오면 되고 여기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저희가 매주마다 조사하거든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는 수요일 4시, 다음 주에는 목요일 6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자, 주말 클리닉. 수업 전, 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전 10시 수업이잖아요. 그러면 1시에 수업이 끝나요. 1시에 수업 끝나고 나서 클리닉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전 애들이 주중 클리닉 때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주말 클리닉을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주말 클리닉 하는 애들 중에 두 가지 부류거든요. 진짜 두 가지 부류. 첫째,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집이 멀어서 두 번 오는 게 좀 힘들다. 수업 한 번에 클리닉까지 올라오면 너무 힘들다. 그런 애들이라면 어쩔 수 없죠. 자, 두 번째 유형이 문제예요. 두 번째 유형. 미루다가 주말에 수업 끝나고 하는 클리닉. 이건 진짜 안 좋아요. 애들 습관이 잘 안 들여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수까지 내냐면 나중에 어머님들 아마 많이 좀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을 텐데 어머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어머님, 이 아이가 지금 주말 클리닉으로 오고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주말 클리닉으로 오면 안 돼요. 주중으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주말 클리닉은 애들이 이미 수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3시간 수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안 하고 싶어 해요. 빨리 집에만 가려고 그래요. 차라리 주중에 오면 클리닉만 있으니까 수업이 없으니까 선생님도 이 아이하고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는 주중 클리닉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물론 이건 선택입니다. 자, 클리닉 내용은 이래요. 일단 아이가 왔어요. 아이가 이제 클리닉 등원을 하면 문학, 문법, 지난주 배웠던 거에 대한 복습 테스트를 봐요. 복습 테스트. 얼마나 좀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어휘 테스트. 이 어휘 테스트가 저희가 사실
영어 학원에 영단어장이 전 너무 부러웠어요. 애들 막 버스에서 손잡이 잡고 막 영단어장 막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만들자. 그래서 국어 어휘장을 만들었어요. 어휘집을 만들었어요. 되게 얇거든요. 되게 얇은 책인데 손바닥만 해요. 작게 들고 다닐 수 있게. 그래서 거기에서 뭐 매주 지정을 해주겠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시험을 보겠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고등국어 어휘들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저희가 깔아놓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그 어휘 테스트도 봅니다. 자, 이것 때문에 클리닉 소요 시간이 개별적으로 달라요. 네. 어떤 애들은 오자마자 테스트지 딱 받아가지고 따다다다닥 풀고 샥샥샥샥샥 쌤 다 했어요. 그래 가라. 그럼 끝나요. 그러면 한 3, 40분 정도면 끝나요. 100명 중에 1명. 나머지 99명은 교실 들어오면서 뒷머리를 긁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해와서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돌려보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또 알았어. 빨리 와. 여기 앉아서 오늘 볼 거 복습 준비해. 어휘 테스트 빨리 준비해. 그럼 아이 막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3시간 걸리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평균적으로는 한 1시간 내외. 평균적으로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스텝 3부터 예비과정 끝나고 나서 스텝 3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를 직접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매주 보기 시작할 거예요. 매주. 물론 처음부터 45분학을 풀릴 수는 없어요. 처음엔 안 되고 처음엔 일단 20분 정도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하프, 엄밀히 말하면 쿼터죠. 쿼터. 엄밀히 말하면 쿼터 모의고사를 풀 거고 그거를 아이가 풀면 이제 클리닉 때 가지고 와서 선생님과 1대1 클리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신대비 때 에도 클리닉은 있습니다. 자, 쿼터 모의고사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방법 어머님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저희 학원 보내실 거면 어머님들도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먼저 모의고사 시험지를 수업 중에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20분 동안 8문제에서 10문항짜리예요. 요거를 풉니다. 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풀고 스텝 2. 저희 학원에 온라인 OMR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 OMR. 거기다가 본인이 푼 거를 딱딱딱딱딱 올려요. 체크를 해요. 그럼 바로 점수와 정오표가 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정답 안 떠요. 해설지도 없어요. 틀렸나 맞았나만 떠요. 왜냐? 틀린 문제를 또 풀어오게 시킬 거거든요. 네. 그 틀린 문제를 본인의 시험지에다가 다시 푸는 거예요. 정답인 이유까지 적어야 돼요. 그 다시 푼 시험지를 클리닉 시간에 스텝 4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옆에 앉는 거예요. 앉아서 선생님이 그러겠죠. 자, 뭐 용관아, 자 펼쳐봐. 시험지 펼쳐봐. 펼치겠죠. 그럼 이 아이의 민낯이 보여요. 정말 민낯이 보여요. 얘가 어디가 왜 틀렸고 얘가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고 이걸 매주 보는 거예요. 매주 보고 매주 그냥 피드백을 해주고 매주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단시간에 커버가 되진 않아요. 사실 아이들의 그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단시간은 안 되고 최소한 한 2-3달은 걸립니다. 이 아이의 단점 어느 정도 커버시키는데. 요거는 스텝 3부터 갑니다. 스텝 3부터. 자, 모의고사 클리닉 사례. 실제로 아이들이 실제로 모의고사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요 문제를 아이가 틀렸나 봐요. 그래갖고 틀린 문제를 자기가 이렇게 깨알같이 왜 틀렸는지 왜 자기가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는지 깨알같이 이렇게 적어오는 거예요. 장담하는데 100% 이 시험지 여학생 거예요. 남학생들은 절대 이렇게 못 적어요. 남학생들은 태생적으로 그냥 중문안만 막 적어와요. 네. 그래서 요 시험지를 저희가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빨간 펜 딱 들고, 야, 요거는 이런 문제는 보기 박스가 중요해. 보기 박스 잘 봐야 돼. 다음부터 이런 문제 나오면은 보기 박스를 보고 요렇게 저렇게 풀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요게 클리닉이에요. 자, 그래서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를 들어 8문제라고 할게요. 모의고사 문제가 8문제예요. 그 8문제 만약에 다 틀렸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다 틀렸어요. 클리닉 시간에 그럼 8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다 봐주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8문제 다 틀렸으면 저희는 그 중에 한 문제만 봐줄 거예요. 왜? 8문제 다 틀린 거 그 시간에 다 봐주면 그 아이 머릿속에 8문제에 대한 피드백이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차라리 너 8문제 다 틀렸어?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한 2번이나 3번 정도는 요 문제 유형만 한번 훑어볼까?
그래서 그 문제 유형만 급하는 거예요. 계속 2주 3주 동안. 예. 그렇게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국어는 단기전이 아니에요, 어머님들. 장기전이에요. 예. 그렇게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자, 복수 테스트, 어휘 테스트, 뭐 클리닉 이런 식으로 뭐 빈칸 넣기도 있고 객관식 문제도 있고 이런 것도 다 피드백합니다. 다 피드백하는 거고요. 저희는 불통이란 개념이 없어요. 복수 테스트, 어휘 테스트 불통 개념이 없고요. 그냥 통과될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냥 통과될 때까지. 네.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자, 이게 어휘집이에요. 크기는 지금 이렇게 되지만 정말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보다 작겠다. 손바닥보다 좀 작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문법편, 요번에는 문법편이에요. 학년 올라가면 또 편이 바뀌어요. 테마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휘집을 이렇게 주고 요걸로 또 시험도 보고. 자, 관리. 결석했을 때. 근데 사실 여기 동영상 보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저도 알거든요. 애들 동영상을 안 봐요. 잘 안 봐요. 보더라도 막 배속으로 보죠. 어떻게 그런 걸 이렇게 보나 말이야. 뭐 진짜 신기해요. 막 애들 영상 보면 뭐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알아듣죠? 너무 신기해요. 네. 그래서 동영상 보강은 일단 원칙이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수업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른 시간에 수업으로 좀 임시 이동하셔가지고 오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모바일 성적표, 이거는 스텝 3부터 보는 모의고사에 대한 모바일 성적표고요. 학원 친구라는 어플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바로바로 우리 아이가 몇 점인지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걸 보거든요. 이걸 봐야 아이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출결 문자, 아이가 오면 바로 어머님들한테 몇 시에 등원했습니다 라고 출석 문자가 가고요. 나갈 때도 하원할 때도 역시 문자가 갑니다. 몇 시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네. 자, 피드백 문자. 이거는 주말마다 보내드리는 건데 뭘 보내드리는 거냐면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과제가 정확히 뭔지 물론 계속 얘기는 하지만 과제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자기가 클리닉을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잡았는지 이런 거 애들 잘 기억 못해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피드백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좀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삼진아웃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사교육 기관이잖아요. 공교육 기관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를 줄 만큼의 불성실한 학생들을 계속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2번 정도는 구두 경고를 하고 3번째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하는 강제 퇴원을 하는. 그리고 퇴실 조치 요거는 거의 매주 발생을 해요. 거의 매주. 왜 그러냐면 이게 예습과제 때문이거든요. 저희가 1교시 때 딱 수업 시작하자마자 먼저 과제부터 검사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뭐 정답의 근거라든가 뭐 문단 요약하기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안 해왔어요? 그러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정말 이렇게 합니다. 야, 일어서 나가. 정말 그렇게 합니다. 내보냅니다. 집에 보내는 건 아니에요. 집에 보내는 건 아니고 빈 강의실로 보냅니다. 그래서 빈 강의실에서 못한 과제, 미흡한 과제를 다 합니다. 단 빈 강의실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데스크를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럼 데스크에서는 실장님이 어머니들한테 바로 문자를 보냅니다. 누구 과제 미흡으로 인하여 퇴실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들도 보시게 됩니다. 자, 그게 퇴실 조치입니다. 자, 요건 이제 문자들. 요게 출석 문자고요. 요게 출결 문자. 그다음 요게 주말에 보내드리는 문자. 그리고 요게 학원 친구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모의고사 성적표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자, 결과로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랑질입니다. 자, 중2 2025년도 중2 애들 이렇게 A 등급 그리고 중3 애들 이렇게 A 등급 이렇게 나왔고요. 중2 애들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저희 중2 애들이 약한 지금 현재는 요거는 1학기 기말고사였고 지금 현재는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근데 어쨌든 애들이 그래도 A 등급 꽤 잘 맞아왔고요. 그리고 중3 애들도 이렇게 잘 맞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고1이에요. 이거는 현고일들 여기 각 학교별로 1등급 인원들 1등급 인원들이 이렇게 있고 5등급제입니다. 5등급제일 때 이렇게.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모의고사. 그리고 요게 모의고사 역시 성적 우수자들. 그리고 요게 대입 실적. 저희 학원 출신들 대입 실적.
네. 요거 좀 잘 안 보이시면 나중에 4층 본관 올라가시면 요 복도에 크게 붙여놨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장이고요. 예, 마지막 장이고 제가 이 마지막 장에서 딱 하나만, 제 시간 아까 대표장님이 시간만 더 안 뺐어도 제가 세 가지 다 얘기하고 싶은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딱 하나만. 요거는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림. 이게 뭐냐면 저 지금부터 읍소할 거예요. 어머님들 읍소할 거예요. 뭐냐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을 못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실예로 하프 모의고사, 쿼터 모의고사 보기 시작한 3월 달부터 생기는 문제점들이에요. 쿼터 모의고사 다 보고 나서 한 4번 봤어요? 한 4번 봤어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 엄마인데요. 우리 아이가 거기 다닌 지 벌써 4주째거든요. 근데 쿼터 모의고사 점수가 계속 40점대네요. 어떻게 된 거죠? 모르겠어요. 그걸 왜 물어보시는지 저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중2 올라왔어요. 이제 중2 올라왔고 애들이 보는 하프 모의고사, 쿼터 모의고사가 고등학교 1학년 거거든요. 그럼 중학교 2학년 이제 갓 올라온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푸는데 잘 봐야 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못 봐야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못 봐야 이 아이가 어디가 부족한지 저희가 알잖아요. 맨날 다 맞아요? 그거 제가 볼 땐 찍은 거예요. 찍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많이 틀려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어른들 그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 애들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요거는 여기엔 없지만 제가 또 한 가지 저한테는 저학년이에요. 저학년 어머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아이 참 소중하죠. 물론 소중해요.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너무 정말 잘 키우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발 저희 한번 보내신다면 제발 학원에 이 전화만큼은 주지 마세요. 이 전화만큼은. 무슨 전화냐? 선생님 우리 아이가 과제를 못해서 학원에 못 갈 것 같아요. 제발 이 전화 주지 마세요. 과제를 못했어도 학원에 와서 혼나라고 하세요. 혼나야죠. 과제를 못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칭얼댄다고 해서 학원을 안 보낸다? 그럼 그냥 학원 끊어주세요. 저 정말 이거 왜 제가 읍소까지 하냐면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소중한 아이인 건 알겠습니다만 규칙과 질서는 지켜야죠. 그런 아이로 키우셔야 되잖아요. 그죠? 혼나더라도 학원 가서 혼나라고 해주세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인 설명에 너무나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4반밖에 운영을 안 하고 한 반당 12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마감됩니다. 오늘이 첫 설명이에요. 아, 맞다. 큰일 났네. 제일 중요한 말씀 안 드려요. 제일 중요한 말씀. 자, 오늘 설명에 오신 분들한테 선물은 드려야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저희가 약속드립니다. 그냥 일반 등록에는 해당되지 않고 오늘 설명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그래도 교통비라도 조금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원비에서 2만 원이 할인이 들어갑니다. 오늘 설명 오신 분들이 안해서만. 그래서 요거 혹시라도 다른 분들한테 야 지금 가면 2만 원 해준대 이래봤자 저희 안 해줍니다. 설명 오신 분들만 해드립니다. 오신 분들만. 자 2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자 아까도 말 마저 할게요. 그래도 4반이고 12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총 3번의 설명회 중에 3차 설명회 정도 되면 4반 다는 아닐 거예요. 4반 다는 아니고 분명히 한두 개 반 정도는 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대를 선점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가등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등록 선점해 주시는 게 좋고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등록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데스크 가서 여기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거기 가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개인 설명에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총괄원장 이용관이었습니다.